안녕하세요. 성격 심리와 상담 강의를 맡은 조윤정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성격 심리와 상담을 처음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1장 성격의 본질에 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1장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격을 연구하는 목적과 연구의, 왜 성격을 연구하는지 그런 어떤 목적하고 의의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성격의 의미와 특성, 성격 장애의 정의와 성격 성향, 성격의 구조, 성격의 발달, 성격 심리학의 의, 건강한 성격, 이렇게 3교시를 통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여러분들 대면이었다면 정말로 러블리하고 재밌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한번 재미나게 하기를 해요. 일단은 이제 본 교재는 총 3부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이제 성격의 본질, 유형론, 특성론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검사라든지 해서 또 차원의 정신분석자 이해 등 그런 부분들이 다뤄져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3주차 때는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미 애니어그램 검사를 받아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랑 같이 애니어그램 검사함이 그 분석을 받아보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집단 체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2부에서는 성격 장애와 치료예요. 건강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지만 이제 건강 수준이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격 장애라는 말을 써요. 예를 들어서 애니어그램에 의하면 내가 검사를 해서 내가 몇 번이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건강 수준이 1수준서부터 9수준까지 나와요. 천품, 인품, 성품, 성격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성깔, 어거지, 싸가지, 사이코 이제 이 밑에 해당되는 분들이 바로 자기애적 인격장애, 뭐 경계선 인격장애, 의존적 인격장애 그런 장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우리가 전문가답게 생생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성격과 정서, 자아 발달과 성격, 그래서 색채 심리와 성격이라든지 알아차림과 성숙, 그리고 존재의 변화,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성격 장애 등 이런 식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성격 심리와 상담의 목표가 있어요. 일단은 성격 심리학 지식하고 이론을 습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박사과정이면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도 내가 깊이 있게 학문의 깊이를 더해서 여러분들이 학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런 성격 심리학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 존재의 깊은 이해예요. 똑같은 상황도 사람들은 다르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깊은 이해, 또 내 성격의 체계적 이해예요. 주변인 성격의 객관적 이해, 또 내 성격의 긍정적 변화, 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의 전문성, 현장 적용 실무를 습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본 수업의 운영 방법은 이제 이론 강의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토론 및 발표. 제가 이제 강의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집단 체험도 하고 2인조 작업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발표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생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평가는 출석이 20%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성실한 사람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랑 경쟁해도 뒤지지 않는 근면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과가 좋고 결과가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석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또 온라인 수업인 경우도 여러분 출석 관리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제는 30%예요. 시험은 50%.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한번 즐겁게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및 참고는 사실 이 성격 심리와 성격 상담 쪽은 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이게 좀 뭔가 아쉬운 거 있잖아요. 뭔가 한 권의 책으로 하기에는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교재, 성격 심리와 성격 상담을 주교재로 하면서 중간에 조금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부교재, 권성만 교수님의 인간 이해를 위한 성격 심리학, 이 책을 조금 참고로 해서 한 학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성격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떤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참고 문헌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교재는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부교재는 선택 사항이고요. 참고 문헌도 선택 사항이에요. 그렇지만 주교재는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말고사 때는 지금 제 생각은 오픈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쓰는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겠죠. 근데 주교재는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중간과제가 30%예요. 여러분 중간과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격 심리와 상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내줬어요. 자기 분석 보고서인데 2년 뒤에 완벽한 하루 일과를 여러분들이 기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어떤 음악이 들리고 누가 나를 깨우고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아주 완벽한 하루 일과를 생생하게 기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좀 강화하고 또 여러분의 단점조차도 자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여러분들이 성격 검사는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아무거나 또 아니면 3주차 때 이제 애니어그램 검사를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서 첨부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뭐 그것은 꼭 애니어그램은 아니어도 돼요. 뭐 MBTI라든지 MMPI라든지 뭐 CKU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디스크 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격 검사 한 개를 선택해서 뒤에다가 첨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A4 용지로 5장 내에 PPT라면 10장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계획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1장은 성격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2장은 성격 유형과 성격 특성, 그리고 3주차 때는 이 성격 검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니어그램 검사를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검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집단 체험도 해보는 자기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성격의 차원들 있잖아요. 다양한 차원을 살펴보고 5주차 때는 이제 정신분석적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이론의 근간은 정신분석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1920년대 때는 1920년대, 30년대 때는 이제 이런 정신분석하고 행동주의 그 이론이 각광을 받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이론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정신분석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6장부터는 이제 6주차부터는 이제 성격 장애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죠. 7주차 때도 이렇게 6주차에서 8주차까지는 이제 성격 장애와 치료에 관한 내용들이 쭉 다뤄집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땡큐겠죠. 그런데 내가 삶을 영위하다 보면 언제나 건강한 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약간 이런 성향을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 자기애적 아니면 경계선점 이런 성향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뤄볼게요. 그리고 9장에서는 성인 아이에 대한 이해와 치료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뤄보고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이제 성격과 정서, 요런 부분들, 여러분 사람마다 욕구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고요. 11장에서는 자아 발달과 성격, 그래서 자아 개념, 자아 유능감, 자아 효능감, 자아 정체감, 자아 존중감, 자아 성격, 특히 자존감은 상담할 때 정말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이거는 뭐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고 머리가 좋고 이래도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지라도 내가 빠르게 사과를 하고 뉘우치고 그 행동을 멈춘다. 이런 사람들은 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얽매여 살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사람들 있죠. 나의 삶,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림 당한다.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뤄볼게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아마 색채 심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색채와 관련된 것도 다뤄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색깔이라는 것은 엄청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사람마다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색깔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2가지 색깔이 저한테 딱 좋아요. 원래 저를 상징하는 색깔은 황금색이에요. 황토 요런 계열이 저한테는 정말 잘 맞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한다면 레드 계열, 핑크빛 뭐 요런 뭐 오렌지 계열 요런 계열들을 입으면 저의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아져요. 내 마음 상태도 좋고 이렇게 일을 할 때도 당당해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맞는 색상이 있어요. 2가지 정도. 그래서 뭐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다뤄볼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13장이. 알아차림과 성숙 그리고 존재의 변화. 내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내가 폭발한다. 이건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화가 났는데 내가 알아차린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화가 났구나. 이러면 건강한 거죠. 근데 내가 화가 난 걸 억압해 이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터뜨려서 남에게 상처를 준다.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요거 억압한다. 요거 안 좋아요.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예민하구나. 자각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억압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볼 거예요. 그리고 14장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성격 장애. 우리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저도 상담을 한 지 한 25년이 넘었어요. 강의 경력도 한 25년 가까이. 제가 26살부터 강의하고 상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경력이 꽤 됐죠. 그래서 그런데 상담을 30년 이상 하신 그런 아주 오랫동안 상담을 하신 분들은 거의 영적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격 심리 이해의 중요성을 볼게요. 우리가 한번 삶을 보자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자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은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배우자, 나의 친구, 나의 자녀,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이런 주고받은 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요. 저는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얘기해요.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어려움 없이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표현을 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 감정, 정서, 욕구, 반응 패턴, 심리학 이런 것들이 3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격은 개인이 환경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느끼는 것이 있고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사고, 감정, 행동 방식을 포함한 특정 양식이에요. 사람들은 모든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살아오면서 생존 전략으로 어떤 성향을 더 많이 나타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감정, 어떤 사람은 액션. 특히 한국 사람들은 본능형들이 많아요. 장 중심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성격 심리학은 개인의 다양한 심리 특징을 종합해 성격 전반의 통합적 이해를 추구하는 거예요. 자,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빨리 만나고 싶네요. 만남이라는 것은 좀 설레이잖아요. 노사연의 만남처럼. 그래서 우리는 삶을 영위하면서 누군가를 만나요. 그리고 누군가를 또 소개받기도 하고 또 소개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인터뷰도 해요. 네. 자, 성격 의문을 볼게요. 인간 성격 다양성의 어떤 분류와 설명, 또 발달 방식과 구성 체계, 어떻게 발달하는지 발달 방식이라든지 구성 체계라든지 또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 있잖아요.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 또 삶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직업의 어떤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관공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관하고 관련된 아니면 군인이라든지 이렇게 관공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대부분 그런 분들은 좀 군자 같아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이렇게 FM대로 하려고 하고 매뉴얼이 있으면 잘하려고 하고 이렇게 딱 지침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사업가들은 뭔가를 창의적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되게 굉장히 자유롭고 통제받는 걸 싫어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주겠죠. 또 가변성과 변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격의 의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격 심리로 한번 인간을 이해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인류적으로 보편적으로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한국에서 하는 성격 유형 검사는 외국에 있는 것들을 한국의 어떤 정서나 문화에 맞게끔 요인 분석을 하거나 이렇게 타당도 신뢰도를 검증해서 수정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인 분석을 했어요. 어떤 예를 들어서 성격이라고 하면 성격에도 하위 영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는 이렇게 묶이고 이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2, 3, 4가 묶이고 이거는 5, 6, 7이 묶였는데 한국에서 해보면은 7은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어떤 거는 있어요. 그리고 집단의 어떤 공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그래서 이런 성격 심리로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을 이해할 수 있고 집단의 공통적인 걸 이해할 수 있고 또 인류 보편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자, 이제 이 성격 심리와 상담의 어떤 강자의 특성을 보면 성격 본질의 간단 명료한 이해. 일단은 이 성격에 대한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성격 상담에 필요한 어떤 유형론, 특성론, 장애의 체계적 제시, 그리고 성격 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기본 소양을 육성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을 배울 때 머리로 이해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습관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슴으로 이해해야 돼요.
가슴으로.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어느 날 철수가 길을 가다가 이제 철수가 그날따라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그냥 생각 없이 깡통을 발로 꽉 차 버렸어요. 그런데 깡통을 발로 찼는데 길을 지나가던 길고양이가 그 깡통에 맞은 거예요. 그럼 고양이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웬 날벼라. 깡통이 고양이를 딱 덮치니까는 고양이는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러니까 분노로 막 가득 찬 거예요. 분노로 가득 찰 그 순간에 앞에 쥐가 지나가는 거예요. 원래 배고프지도 않았고 별로 뭐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이 분노의 화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 쥐라도 잡아먹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쥐를 향해서 돌진했어요. 그럼 쥐 입장이 이게 웬 날벼락인가 살아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계속 이제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고 드디어 고양이를 따돌렸어요. 담벼락 뒤에 숨었어요. 근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죽을 뻔했죠. 그 불안과 초조함으로 담벼락을 계속 갉은 거예요. 쥐가. 왜냐면 불안하고 무섭고 막 그러니까 이게 안절부절 못하고 그냥 계속 담벼락을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연히 깡통을 찼던 철수가 엄청나게 폭우가 내리던 날 그 담벼락을 지나가게 됐어요.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피투성이가 된 철수는 병원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자, 그러면 철수가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원인은 쥐일까요? 고양이일까요?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고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에게 이루어진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나로 인해서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상담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상대방도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나와 너를 생각을 해야 돼요. 상담사가 건강하죠? 상담사가 소양이 갖춰져 있죠? 내담자도 그렇게 보이고 그런 삶을 살아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 상담사의 삶과 내담자의 삶과 이것이 더해져서 내담자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담자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도 어떤 상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담자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정말로 인품이 있는 훌륭한 상담사라고 하면 여러분한테 상담을 받은 내담자는요. 알파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 및 성장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해야겠죠. 저는 똑같은 걸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만큼 담길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깨진 그릇이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주려고 해도 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릇이 막 커요. 어마무시하게 커요. 그러면 제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흥미로운 색채 심리의 어떤 핵심을 소개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격이라는 것을 볼게요. 아마 여러분 뭐 성격 검사 안 해본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성격이라는 것은 개인의 독특한 심리 특성과 행동 양식이에요. 그리고 타인과 구별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사고, 감정, 행동 방식의 총체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요, 다 달라요. 그리고 정신세계의 핵심 요소예요. 나의 정신세계를, 이 정신세계의 핵심이 바로 성격이에요. 그리고 개인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또 정신의 다른 요소 및 사회적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내 성격이 반영이 돼요. 저는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조화롭게 사는 걸 원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2010년도에는 이제 한국다문화복지협회 부설로 다문화 아동 발달 심리센터를 제가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제가 이거를 다문화가 들어가니까 내담자들이 다 다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상담하고 싶다 해서 상호명을 바꿔야겠다고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온세미 심리 상담소로 할까. 왜냐면 이제 온세미로라는 게 순수한 어떤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있는 그대로 쪼개지지 않는 아주 그 순수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온세미 심리 상담소로 할까, 상담센터로 할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남편하고 이렇게 상의를 했더니 남편이 윤정아 너가 만약 상담소라고 정하면은 평화롭게 안락하게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순수하고 어른일지라도 아기 같은 사람들이 의뢰를 할 거래요. 그리고 굉장히 평화롭게 너의 삶을 영위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온세미 심리 상담 센터라고 하면 우리가 센터는 굉장히 규모가 좀 크잖아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뭐 행사도 많이 해야 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굴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너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수많은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온세미 심리 상담 센터도 괜찮대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평화로운 사람이거든요. 평화롭게 안락하게 조용히 시골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의 성격에 따라서 온세미 심리 상담소라고 상호명을 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의 성격은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격의 어떤 특성이 이런 성격의 특성은 어떻게 보면 뿌리예요. 나의 뿌리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회적인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건 열매예요. 여러분 뿌리가 아주 튼튼하고 막 이렇게 견고하게 뿌리가 있으면요. 또 이렇게 물을 주고 이러면 잘 자라잖아요. 그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안 맺어요. 안 맺어지겠죠.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뭔가 성과를 내고 아주 그냥 그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또 겪어서 내가 이걸 또 결실화를 하고 막 이러면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격의 특성은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당신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성격을 보면 다양한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옷차림도 달라질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4명의 모델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그 러블리하고 조금 큐티하고 귀엽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우리 보통 두 번째 옷차림은 좀 집에서 잘 입는 스타일이죠.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이렇게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일하는 여성 같잖아요. 또 네 번째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이 4명 중에서 어떤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나요? 어떤 스타일이 멋지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향, 여러분들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 선호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 느끼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럴 수 있어요. 음. 자, 오늘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인제 이번 그 성격 심리학 상담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